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일기법은, 종교사에서 일기, 기록하는 거죠. 자기의 그 삶을 기록하는 것을 수행의 방법으로 삼았다는 게 대종사님의 훈련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번에 상시 일기법 나갔는데 오늘은 정기 일기법을 나갈 거예요. 정기 일기법 교재 355 쪽을 보면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기 일기법에서 상시, 정기 이렇게 대응되잖아요. 이 훈련도 보면 상시 훈련법 있고 정기 훈련법 있고 이것과 관계돼서 일기법도 상시 일기법, 정기 일기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상시 일기법은 상시 일기와 이렇게 연관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제 그런가 하면, 어, 음, 정기 일기법은 그러면 정기 일기하고, 정기 일기법은 정기 훈련과 연관돼 있냐?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깊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일기법의 대요. 일기법이 처음에 일기법의 대요라고 해서 큰 쉽게 말해서 일기법이 뭐냐라는 아웃라인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교재 336쪽에 정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전의 정기 일기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이렇게 뒤에 조목은 뺄게요. 인에게 정기일법 그런 게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받는 공부인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기재시키기 위해서 정기일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 그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따라서 이해를 해보게요. 그러면 정기일기법은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선원에서 훈련 받을 때면 정기 훈련 받을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기 훈련? 이때 쓰는 거다. 원칙적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원칙적인 얘기를.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상시일기하고 똑같이 정기일기도, 정기일기도, 어, 매일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우리 현재 원불교 우리 현재의 주된 이야기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정기라는 것은 어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장 그대로 문장을 따라서 보면은 이건 선언에서 훈련받는 정기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이다. 이게 1차적 그 해석이 됩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학원. 보통은 학원이란 것은 저희 같이 예비교무 시절을 지났던 그런 그 과정 때로 보죠.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이것을 학원을 좀 광범위하게 교당에서 만일 내가 50일 적공, 나 기도란 말을 안 쓰고 싶어서 적공이랍니다. 50일 적공하는 기간에는 이 학원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 공부 학원, 또, 뭘 붙이면 더 좋을까요? 공부인들의 학원, 공부인 학원, 이런 말을 많이 붙였다. 그건 자기 교당 이름을 딱 붙이고, 무슨 교당? 이제 무슨 학원, 이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그 기간에는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을 때는
정기일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냥, 아니,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매일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돼. 그럼 뭘라고 상시, 그러면 뭘라고 상시 일기법을 두고 또 정기 일기법을 따로 둡니까? 그 정기일기를 이제 그것에 대한 또, 구체적인 그 반박보다는 매일 써야 되는 게 맞는다는 이론으로 뭐가 있냐면, 일정한 때, 하루 중에 일정한 때 있잖아요. 정해놓은 때. 이게 정기는 정해놓은 그때 쓰는 거다. 그러면 정시일기라고 해야 맞아요. 그렇죠? 정시, 정해놓은 때. 이게 상시, 항상 그렇다고 정시, 이렇게 써야 맞는 건데, 정기라고 하면 이것도 용어상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일단 이걸 뭐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용어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어, 잘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정기일기라고 할 때부터 이게 난감함이 있다는 것이죠. 정기일기. 이렇게 말할. 그래서 보통 저도 어떻게 이걸 좀 잘 이해를 돼야 될까라고 고민이 있어서 정기를 두 가지 뜻으로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정기, 그러면 기간, 정해놓은 기간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일에서부터 일주일간이라면 1일부터 7일 동안, 7일 그 간이 들어가죠. 정기하면 기간이 들어가는 것은 간 사이, 어디서 어디까지, 마다, 여기서 여기 동안, 이런 의미가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 다만, 우리 교당영시주의상에 매 예외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외가 등장을 해요. 예회, 그러면 원래 예자를 쓸 때는 10일 단위를 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10일마다 10일마다의 모임, 이것이 예회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주일마다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주일마다 그런 말도 쓰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떠나면은 일정한 간격마다가 예외죠. 그러면 일정한 간격마다 그 의미를 정기에 수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초기 교단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월보 40호에 보면 전음광 선지님께서 쓰신 예외를 존중히 하라라는 그 말에 보면, 이 예외는 매년 36일의 정기 입선일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날, 그날만큼은, 어, 정기일기를 쓰는 이렇게 쓰는 날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정기일기의 내용을 보면, 자, 355쪽을 보세요. 당일이 계속 나옵니다. 당일 작업 수 나오죠? 그 다음에 당일의 수입 지출 나오죠? 그리고 당일의 시비, 그러니까 당일이 나와요. 그 대소유무, 이런 그 현장성, 그 뭐죠? 그때 그 당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이 문제가. 그러면 이걸 놓고
야, 이게 매일 쓰라는 소리 아니냐. 근데 이제 조금 이걸 한번 더 좀 보면은 당일은 매일하고 당일은 가까웠지만 또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써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생겼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써라.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정기일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원불교 정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의 그 모체, 모체인 불교 정전에서는요,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받는 공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강원이나 선원에서 훈련받는 청소년급의 하나여 이렇게 해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에 한해서 쓰는 것이 정기일기다. 아, 이제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져 이게. 그러나 이것을 현행 우리 원불교 정전에서는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받는 공분이라고 그 의미를 좀 더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희들은 예외 없이 매일 쓰는 거다. 이렇게 더 확대가 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정기일기를 상시일같이 매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적공하고 싶은 적공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의도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는 같이 뭐 교당이나 어떻게 할 때 같이 좀 써보자. 같이 해보자. 또는 일정한 사람들이 또는 교무님들이 우리 대학교 계절을 맞이해서 한 달간 정기일기를 쓰는 적공을 해봅시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했을 때 하여간 우리가 이걸 제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기일기를 내가 내 삶에서 또는 1년 중에서 내가 그래도 어, 어느 기간 동안에 대각교기를 맞이해서 내가 일주일간 정기일기 써봤다. 또는 법인제를 맞이해서 귀인선진들 같이 일주일간 정기일기를 또는 10일간 또는 한 달간 저는 이게 더 이 말씀 이 경전에 정전에 써져 있는 말씀에도 타당하지 않나. 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잘하는 것인지 좀 약간 염려도 돼요. 이게 이게 이 말에 본의에 안 맞게 내가 혹시 말하는가. 그래서 저는 일기법에 나오는 당일은 내일은 아니다.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공부처가 당면했을 때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해봐라는 의미지. 어, 정기일기에는 그 상실기는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체크와 수식 몇 번 했는지 수식과 그다음에 이게 체크죠. 이걸로 돼 있다고 하면 이걸로 점검하는 걸로 돼 있다면 정기일기는 수식 수식도 있죠. 시간수를 쓰는 수식도 있지만 문장으로 쓰는 게 정기일기에 나옵니다.
과연 문장을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해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기 발언, 발언과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또 해보는 거, 이 수준에서 한정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아, 참,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실기 있죠. 우리 현재 상시 응용 주의사항 중에서, 참, 그 상시 훈련법에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주로, 이렇게 체크, 체크를 하면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상시훈련법하고 좀 관련이 깊어요. 상시일기법으로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점검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정기일기가 좀 동원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답하고 감정, 회오 이렇게 나오죠. 1조가 교당이 오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하고 문답해라고 돼 있고 2조가 감각된 것이 있으면 지도인에게 감정 얻으라고 했고 3조가 해오 뭔가 특별히 그 의심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가게 뭐가 생겼으면 그것을 제출해서 이게 잘 파악된 건지 잘 파악이 안 된 건지 지도인에게 해오 그러니까 어, 해오를 얻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일기법에 그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 같은 문장으로 이, 이 문장을 써서 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걸 전부 다 말로만 말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은 정기 일기법이 이렇게 거기에 동원이 돼야 좀 효과적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다 이제 교무로서 만약 교도들에게 저도 정기일기를 어, 너 매일 쓰냐? 그럼 저의 필살기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스승님께서 너 일기 쓰냐? 아, 저 해요. 어떤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시범을 쫙 제가 보였더니 아, 그렇게 너 너무나 꾀부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동안 한 달치 이 정기일기 쓴 것을 매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야, 보내지 마라. 그러더라. 근데 제가 뭘 시범을 보였냐면요. 저녁 신고 있죠. 저녁 신고. 저녁 신고 할 때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녁 신고에 제가 정전에 정기일기법을 딱 펼쳐놓고요. 그거 해요. 제가 오늘 수양은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좌선 했고요. 연구는 그래도 뭐 언제 무슨 편을 공부했고 또 무엇이 의심나서 연마 중에 있고 그다음에 뭘 하다가 어떤 일 처리가 참 곤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소음으로 어떻게 맞춰갖고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걸 말로 쫙 해요. 지금도 해요, 제가. 저녁 신고 때 그 정기일기법 있죠? 그걸 말로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허공법계를 일기장 삼아서 쫙 말을 해. 그래서 일기하고, 자, 저녁 신고도 올리고, 일기도 쓰고,
또 뭐도 되나요? 그게? 사종 의무도 지키고. 해서 제가 일석삼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스승님이, 너 너무 꾀부린다. 그래가지고, 너무 얄팍하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은 했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교도님들께 어떻게 조석신고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럴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잘할 분도 필요하지만, 이왕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연구할사 해서 저한테 숙제를 줬어요. 야, 네가 얄팍한 머리지만 또 쓸모는 있다. 이렇게 얄팍한데 쓸모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너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연구해보자 그러셨어요. 내가 그래도 3년간 써서 보냈잖아요. 3년간. 그러니까 또 그 뭐지 그 갸륵하게 제가 보고 나도 마음속에 어 그래도 원칙적인 걸 그래도 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천교양 논문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어요. 갖고 지금 대학원 대학교에 한번 대학원 그 논문으로 있어요. 논문으로 한번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쭉 그 응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녁 신고 시간에요. 정제를 딱 펴놓고요. 맨날 뭐 오늘은 저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렇게 친구를 모시기보다는요. 딱 펴놓고요. 아, 지금도 해요, 제가. 지금 딱 펴놓고. 지금은 제가 요령이 빨라갖고 금방 해요. 금방 샥 해요. 딱 펴놓고. 아침에 수양했는데 갑자기 개가 왕왕 짖어가지고 평소에 안 듣던 개소리가 들려서 혼자 좌선을 하다 보니 참지 못하고 나가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고해요. 그래도 앉아서 50분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50분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떠한 제품을 지금 읽고 있고, 또, 다른 책, 꼭 읽어야 된다고 해서 어렵지만 오늘은 그래도 2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또 거기에 느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해수, 해수. 오늘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제가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도 내가 다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어, 선에서 제가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감각감상 있으면 또 말을 해요. 이러죠. 없으면 없을 때 있어 그러면 오늘은 없습니다. 그거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이렇게 우리가 공부심으로 아침에 시작해서 수양도 챙기고 연구력도 챙기고 취사력도 챙길 수 있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챙길 수 있어서 사원님 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요. 그러면 제가 일기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래서 얄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스승님이, 이 얄팍한 놈, 그때 저는 교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정기일기가 이러한 방식도 통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대충 정기일기 개요를 한번 봅시다. 정기일기 1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조, 355쪽에 1조 정기일기법에
첫 번째, 무엇을, 기재. 전기, 일기할 때 기가, 써서 실른다. 이게 장부에다가 돈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대금사님은 그것을 장부에다가 돈을 이렇게 기재하듯이 써라. 이렇게, 써서 기재, 이렇게 실어라. 그런 뜻이죠. 자, 보면은, 당일, 여기서 당일은 저는 매일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당일. 내가 아는 그날. 이게 내일인가? 근데 저는 이 당일을 내가 공부심을 갖고 하려고 할 때로 봅니다.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는 뜻은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내 일주일은 일기를 좀 써보야겠다든지 또는 일요일은 꼭 써보겠다고 하든지 일요일만은 내가 일기를 그래도 써보겠다. 내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매일은 제가 게을러서 매일은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떼를 쓰는가. 내가 속으로도 그래 보는데, 당일은 내가, 이렇게 나를 잡았을 때, 또는 그 어떤 그 공부를, 그날은 공부심을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이 정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당일의 작업 시간 수, 작업은 우리 작업 취사에 나오잖아요.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이렇게 작용하는 거. 이게 작업이죠.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조, 반성, 반조, 요런 용어가 등장하면 이게 일을, 그 당처를 마치고 난 후에 살펴보는 공부라고 봐요. 저는 용어 정리할 때 그렇게 본다고요, 제가. 그리고 그걸 조행 공부를 하고 조행한 것을 기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기법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합니다. 허송한 시간을 잊고 보면 뒷날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우, 너무 빡빡하지 않아? 읽다가 보면 어느 때 맨날 이렇게 신곡을 이렇게 멋있다. 아, 너무 빡세요. 진짜. 말로 해요. 그냥 말로. 하루가 너무 아유, 그래서 저는, 갖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놀고 쉬고 했는데 이날은 제가 쉬는 건 같이 있어요 하고 팍팍 따져요. 허공벗게 따집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게 도대체 허송 시간 있죠. 여기 허송 쓸데없는 시간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도 많이 보고요. 제가 더 나이를 먹을수록 어, 저에게 좀 느긋한 필요하다. 이건 저에게 가치 있습니다. 이것도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던데, 이건 자기 양심, 자기의 공부심을 놓고, 이게 지금은 뭐니까, 쉬는, 자기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나태하고, 너무 뭡니까, 느슨해지는 그런 것인지는 자기 표준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보통 우리가 남이 규정해주는 시간 있잖아요. 개념. 이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기 성실한, 자기의 기준, 자기의 깨어있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그 과정이지. 이걸 가지고, 난 맨날 나태. 그러면 나태하다고 맨날 허송 시간이 많다고 맨날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요,
자학, 자기 학대, 자기 방종, 막 느슨하게 막 자기 방종도 될 수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자기 학대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자기와 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뭐 이렇게 책 해보니까 막 그 노는 시간도 없고 자기를 너무 잘못하면은 여유도 없고 사막 같은 마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하는 뜻은 하고 이 수입 지출, 이게 수지대조가 등장해요. 이건 상시일기에 가야 되지 않아요? 막 매일 이렇게 수지대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함을 얻게 함이며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대종사님께서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잘 못하는 조목일 수도 있어요. 저의 그 타입에서.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패풍을 얻게 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금전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해시, 은혜를 이렇게 도움을 주었냐, 도움을 받았냐, 이걸 가지고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도움을 잘 받는 것도 남이 베푸는 것을 잘 이렇게 받는 것도요. 실력 없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은 그걸 받아서 그 도움이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하잖아요. 단순히 시혜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 어른들을 보면은, 이게 막, 그 제자들이 막 챙겨서 주면 그걸 가지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또 다 나눠 쓰고 막 그래요. 그거 참 아름다워요. 이게 참 적절하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해시 해수를 잘 하시는 분은 나눔을 잘하는, 베푼다는 개념보다는 나눔을 잘하는 분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수입 지출은 액면 그대로 돈, 자기 경제권,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기일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음, 정기 훈련 때, 어, 이걸 단련시키도록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게 잘 못하죠. 지금 이 부분이 어, 경제권, 자기 경제권이 확립되도록 해야 된다. 연구할 수. 근데 이게 정기 기간에 상시에 매일 이렇게 그 뭡니까? 자기 수입 요즘 좋은 시대예요. 그냥 카드로 이렇게 쓰면은 정산이 다 돼요. 정산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한 달, 한 달이 됐든, 한 달이 되면은 그 정산이 될 때, 그날 하루는 제가 그래요. 야, 하루는 정, 정기 기간으로 삼아서 그 주에 뭐 일요일이 됐든 그 삼아서 한 번은 자기가 경제권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질 때가 많아요. 이게. 이거 좀 해봐야, 이게 우리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왜 대종사님은 정기 기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 받을 때 이걸 해라고 했는지, 요 수입 지출을 해라고 했는지도 더욱 밀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정기 훈련의 방식이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도 되겠다. 이게 정기훈련법과 정기일기법이 딱 그대로는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쓰는 일기이기 때문에 그때 일정한 기간에 일기를 쓰려고 할 때는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 것도 그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저부터 참 못해요. 그래서 정기일기법 중에서 가장 못하는 게 2번 같아요. 요 수지대조 하는 거. 3번에 3번, 4번이 이제 3번이 심신작용 처리권이고 4번이 감각감상 내용이죠. 어, 아웃라인만 좀 살피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을 넘겨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한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옛날 지나간 것들 막 그 하지 말고 그때 이렇게 당면하는 그 시비를 감정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죄복 내가 시비를 어떻게 처리했냐. 시비를 어떻게 시비할 때 시비죠. 어떻게 처리에 따라서 죄복이 어떻게 됐는가도 알게 하며 시비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취사할 때 취사의 능력은 시비를 어떻게 밝혀서 일을 해가느냐. 이게 취사력이라는 거죠. 이걸 해라. 그러니까 심신작용 처리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시비에, 시비를 잘 밝혀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심신작용 처리권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취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그 수행법에서 아주 특징 중 하나가 시비 이해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 공부 한참 선사들 막 읽다가 보면 저도 그래요. 항상 읽다 보면 이놈의 시비에 이 진짜 인간 세상 이 시비에 빠져갖고 이 사람들 이 참 눈이 뭐죠? 이 얄팍한 놈들 이런 마음이 확 올렸다가요. 정절을 딱 보고 있으면 엄마 대종사님한테 혼날 생각만 한다. 분위기가 틀리죠. 분위기가 틀려요. 이거 생각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경 공부 많이 하다가 보면 빠지기 쉬운 게 지금 여기 3번 심신작용 처리권에 걸립니다. 선어록을 어, 거기에만 공부하다 보면 금다는 거죠. 4번 봅시다. 감각감상 기제가 있어요. 감각감상 감각이나 감각과 감상을 나누어서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뜻으로 보면 감각과 감상은 달라야 돼요. 이게 같은 계열이지만 뭐죠? 색깔이 좀씩 다른 것. 이렇게 보죠.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하는 뜻은 그 다음에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감각감상 이치라고 남고 그 감각감상에서 아까 그 당일의 시비 같이 이렇게 당면한 거기에서 그 적용돼야 되는 대소유무를 밝히는 게 감각감상이다. 그러니까 심지정 처리는 12 이하의 사와 관계되는 거고, 감상은 대소유무의 이치, 미와 관계가 있다. 이 살이 연마할 때, 심신작용 처리권은 살이 연마의 사고, 감각감상은 살이 연마의 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 1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게 24시간 중에서 어, 작업 시간 수를 기재라고 돼 있잖아요. 작업 시간 수. 그럼 작업 시간 수를 어떻게 기재해요? 보통 학습 상황 저기 그 학습 상황이 있죠.
옛날 우리 그 학교 그 교학대 다닐 때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학습상에서 이렇게 어, 시간 이렇게 쭉 아침에 5시에 기상해서 10시에 자유해가지고 쭉 해서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좌선하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수업 받고 뭐 네, 뭐 이렇게 계산해서 했는데 맨날 우리가 그거 쓸 때 10시에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근데 10시에 안 자잖아요. 나만 10시에 안 잤나? 막 12시에 자고 막 그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아, 이거 쓸 데가 없는데 갖고 밑에다가 이렇게 쭉 그려가지고 12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갖고 이렇게 학습 상황도 기재하고 했는데, 뭐 이런 기재를 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정기 일기법도 삼대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해서 우리가 무엇이 생겼냐 할 때 삼대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기일기법도 지금 앞으로 우리들 그 기술, AI 기술 같은 것이 수준 발달되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당면에서만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리하고 손으로 쓰고 막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미래에 더 열려 있는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각 감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과 감상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그 말하면은 일반 용어, 그러면은 감각적이다 하면은 굉장히 표피적으로 사용을 해요. 감상적이다 하도 그렇죠. 이렇게 저 사람 참 감상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감각적이야. 아주 이중적이에요. 감각 있어? 이런 말하고, 저 사람 너무 감각적이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그때그때 느끼는 그냥 그래서 이 언어적 그 시대 또는 어느 상황에 쓰는 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감각 감상은 너무 스펙트럼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감각 감상을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것을 딱 뭐 정의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교재 359쪽 보세요. 서대원 선생님께서는 우당수기에 대종사님의 법설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감각은 우리가 어, 느낄 감, 깨달을 각 쓰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전부 다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근데 여기 보면 별을 보고 별에 대한 감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종사님이 볼 때는 감상 하나 더가 감각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봅시다. 별을 보고 별에 대한 감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돌을,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딱 다른 게 떠오르는 거죠. 엉뚱한 돌을 깨쳤다는 것으로 물건을 보고 물건에 대한 생각을 얻은 것은 감상이요.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떠나 엉뚱한 딴 것을 깬 것은 감각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나무에다 돌을 딱 던졌는데 딱딱딱딱 소리가 났어요. 그럼 아름답다. 소리가 멋지는데 소리가 참 신기하다. 이렇게 들은 것은 감상인데 소리가 탁탁탁탁 나는 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평소에 엉뚱한 것이 만일 음악가라면 음악에 막 악상이 막 짜자자 떠오른다든지.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그 선사들이 돌을 탁 던지면 돌이가 탁탁탁 떨어지고 마음의 당처 그 소리가 드러나는 그 마음의 당처가 호환이 탁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감각이다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 표현을 한다면 감상에 기반한데 감상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감각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천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좀 낮은 것은 감상이고 심도가 있는 거 이런 감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감각감상의 뜻은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정기일기의 정기일기를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매일 쓰는 것인지, 내가 마음 먹을 때 쓰는 것인지, 또는 정말 일기를 동원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정말 그때 정말 동원해서 쓰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그리고, 이 정기일기는 정말 모든 사람이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전엽신고로 이용해서 하는 방식을 제시를 한번 해봤고, 앞으로 테크놀로지, 그 기술이 발달될 때 이 정기일기법을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 물질이 개벽돼서 이 정기일기법이라는 정신개벽에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 정기일기법 때 좀 이 감각감사 신임사용 처리권의 내용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찬찬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